이번에 선고 공판의 결과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하나하나씩 따져봅시다. 선고가 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총 4개의 혐의가 있었죠? 네. 근데 그 4개의 혐의 중에서 3개가 선거법 위반이죠? 네. 그리고 하나는 직권남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하고 선거법 위반 중에서 하나, 네. 그 이재선 형님의 그 강제 진단을 네가 시켰느냐 안 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토론 시간에 나와서 선거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 요게 네. 하나예요. 네. 그다음 나머지 2개가 이것도 역시 토론과 이제 여타의 그 무슨 공보물을 통해서 네. 대장동 건하고 네. 그다음에 검사 사칭을 했느냐, 네. 요 4가지가 혐의였단 말이죠. 네. 근데 직권남용 무죄! 그쵸? 이의 없다. 1심의 네네. 판결과 이의 없다. 네. 그리고 이 검사 사칭 무죄! 대장동 무죄! 네. 근데 이거 하나 남았어. 이게 하나 남았어요. 왜 자꾸 저한테 아니요. 그쪽이 아니라 네. 아니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네. 네. 이게 뭐냐면은 네. 이제 결과적으로 음. 그 지금 이재선 형님을 강제 진단을 의뢰를 했는데 네. 이게 강제 입원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토론에 나와서 계속 얘기한 것이 결과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죄다라는 거예요. 네. 남용을 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유죄. 네.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게 200만 원이었는데 거기다 100만 원 얹어. 그래서 300만 원. 이걸 어떻게 납득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이 판결문을 보고 첫 인상은 예. 죄를 4개의 죄를 나눠서 썼나 각 판사들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선거법 위반 부분 중에서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너는 요 예. 부분 쓰고 너는 직권남용 부분 쓰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식으로 주심 판사하고 부심 판사가 있다면 그렇죠. 부심 판사한테 이렇게 쪽지 나눠주듯이 요거 써 저거 써 이렇게 나눠준 것 같은 그런데 느낌이었다. 직권남용 부분 판단이랑 예. 그다음에 이 선거법 위반 부분을 다른 사람이 썼지 않았을까? 어허.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누더기 판결이라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논리 모순이 있는 건데 판결문 자체에. 예. 근데 일단은 제 요 유죄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법원의 공보문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야죠. 그다음에 우리가 토론의 장면을 한번 틀어볼게요. 그럴게요. 네. 자, 일단은 피고인의 강제 입원 절차 관여 부분. 자,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강제 입원 절차에.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유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 피고인이 자신이 이재선에 대하여 위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네. 따라 이재선에 대한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예. 이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예. 전체적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자, 아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이 피고인이 강제 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 라고 보아야 함. 그래서 이것이 허위 사실 공표를 한다는 고의가 있다. 자, 이거예요. 예. 자, 그러면 결국에는 강제 입원 절차에 이재명 지사가 저는 그 절차에 어떤 한 부분에서도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네. 말하는 부분이 이제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있어야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쉬운 말로 정리해 보자고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게 법원의 용어기 때문에 네. 너무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어. 네네네. 자, 이거예요. 이재명 지사는 지금 직권남용은 아니다. 그렇지만 강제 그 진단의 절차에는 참여를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나와서 저는 전혀 그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 어떤 부분에도 전혀 조금이라도 쌀알 만큼도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 강제 진단과 그리고 강제 진단 이후에 만약에 정신보건의 2명으로부터 확진을 받으면 강제 입원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렇죠. 네, 이제 강제 진단과 강제 입원에까지 이르는 요 절차에 있어서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지금 허위사실 공표라는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이재명 지사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장면을
좀 봅시다. 들어봅시다. 네, 들어봅시다. 2012년 4월에 분당 서울대 학교병원에서 분당 보건소에 조울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의견서 낸 거 알고 있죠? 네. 그다음에 2012년 8월에 분당 차병원 분당 보건소에서 이재선 씨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서를 낸 거 알고 있죠? 보건소가 제가 의사입니다마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직계 가족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 전에는 보건소가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재선 씨가 형님이시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진단서가 나옵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의뢰를 하면 1차 판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다시 의사들이 2명이 정식으로 진단을 하죠. 그 절차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 시장께서 진단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 저희 형님 가족들이 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중간에 이재명 지사가 전혀 아닙니다. 라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다는 전제가 김용환 후보는 이 절차를 전혀 몰라요. 예. 지금도 모르는데 이때는 더더욱 몰랐어요. 몰랐죠. 그죠?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지금 김용환이 물어본 건 뭐냐면요. 처음에 그 진단서가 나왔습니까? 진단서가 아니에요. 진단서 아닙니다. 의견서죠. 의견서죠. 차병원에서 쓴 거는 의견서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 의견서는 어떻게 작성되었느냐? 이 부분은 이제 그 어머님이 예. 얘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죠. 병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발견 절차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묻는 이 대목이 발견 절차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강제 입원 절차에 관여한 적은 그러니까 이 발견 절차 있잖아요. 의견서 나오는 이 절차에 이재명 지사가 관여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없다라고 이야기를 전혀 한 것뿐이에요. 없죠. 왜냐면 일단 진단서가 아니라고요. 지금 얘는 김영환은 지금 후보는 진단서와 얘기하고 있지만 의견서도 착각하고 예, 있고 그게 진단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진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그 이후에 발견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단을 받기 위한 절차에서 시장에 관여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 발견을 위한 이 과정에서는 이재명 지사는 관여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과 그다음에 어머님이 관여해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발견까지는 그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지금 판결의 그 대법원에서 발간한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자, 이 부분을 보면 강제 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라는 부분이에요. 알리지 않기 위해. 자신이 이재선에 대하여 위 절차를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이재선에 대한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 자, 근데 이게 지시하고 시장의 지시와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진행이 어디서부터 끊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거에 대한 확인이 없어요. 이 법원 예. 판결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시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일단은 발견이 된 이후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앞에 그 부분에서의 부모님과 사실 형제 자매가 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지금 이걸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까 토론회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은 예. 그 김영환 후보의 그 그러니까 질문 내용 자체가요. 직권 남용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의견서가 나오냐 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절차에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절차에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로 절차로 넘어가면서 네. 이게 뭐냐면 처음에 직권 남용 프레임으로 가면서 그거를 계속 부인하던 게 계속 그 취지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만 딱 떼서 예? 토론회에서 이 부분만 딱 떼서 절차에 관여한 적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만 지금 유죄로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게 옳은 판단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유죄 판결 날 토론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부 유죄 판결에 내가 보기엔 전부 유죄 이건 판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직권 남용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데, 이 절차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왜곡해서 해석한 다음에 유죄 판결을 때린 거라고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네,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중간에 끊을게요, 이번에는. 서울대 학교병원에서 분당 보건소에 조울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의견서 낸 거 알고 있죠? 자, 여기서는 의견서라고 의견서라고 말을 제가 썼죠. 말했다가 교묘하게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2012년 8월에 분당 차병원
분당 보건소에서 이재선 씨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서를 낸 거 알고 있죠. 자, 진단서라고 했어요. 네. 진단서가 아닙니다. 보건소가 제가 의사입니다마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직계 가족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 전에는 보건소가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 보건소가 의견서를 낼 수 없다. 틀린 얘기죠. 이재선 씨가 형님이시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자, 진단서가 의견서인데 그러니까 직권 남용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의견서는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의견서 작성에 직권이 남용되었느냐, 당신이 이렇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였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진단서가 나옵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의뢰를 하면 1차 판정을 해줍니다. 자, 시민들이 의뢰를 하면 1차 판정을 해준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다시 의사들이 2명으로 이 정식으로 진단을 하죠. 그 자, 지금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 계시죠. 예. 예. 절차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 시장께서 진단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자, 진단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 아닙니까? 라고 했잖아요. 이 진단이 어떤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의견서를 의견서죠. 얘기한 거예요. 의견서 작성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 저희 형님 가족들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 어머니가 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앞부분 진단서가 아니에요. 그 진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강제 입원이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진단을 끝까지 받지 못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앞부분 이야기에서 지금 김영환 후보가 용어를 섞어 쓰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금 토론회 시간, 짧은 시간 동안 이걸 전부 다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적으로 또 들어와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왜 진단서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진단서는 진단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법률적인 문서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그만해. 진짜 짜증나게 진짜. 진단서는 진단서라고 적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제가 막 끄적거리면 판결문 됩니까? 판결문이라고 적혀 있어야 판사가 쓰는 메모가 전부 판결문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의사가 쓰는 모든 메모가 진단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검찰들이 강제 입원 시도에서 강제 진단 시도로 바꿨습니까? 진단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 재판 중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확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입원을 어떻게 시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요. 자, 진단서, 그다음에 소견서, 의견서 다 헷갈리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발견 그다음에 강제 진단, 예. 강제 입원 전부 혼용해서 사용하고 맞아요. 심지어 법원이 지금 그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은 그 법원의 공보문을 봐도 전혀 그걸 구분을 안 해놓고 있어. 그러니까 강제 입원에 개입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강제 입원에 개입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뭐 어떻게 판단할 거야? 어느 절차에서부터 개입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따져서 묻지 않고 강제 입원 전체에 그냥 개입한 적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만 물어버리면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입하죠 지자체장으로서. 예. 네. 그런데 지금 김영환이 처음에 물어본 게 뭐예요? 의견서. 그냥 차병원, 서울대 병원 여기서 의견서가 나올 때 시장의 직권이 남용되지 않았으면 이 의견서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완전히 진단서라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단서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대답한 거예요? 이 의견서가 나오는 데 있어서 나의 직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견서에 시장의 직권이 사용되었나요? 아니요. 아닌 걸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지금 이거를 지금 허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표라고. 그러니까 물론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사실관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김영환과 이재명의 대담을 법원이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예. 왜냐? 막 용어를 혼동하고 있고 법원 본인도 혼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솔직히 김영환 후보가 이때 당시에 강제 입원을 무슨 어떤 용도로 썼어요? 그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정신병원에다가 약 맞춰가지고 딱 뉘어놓고 막 손발 묶어놓고, 예. 이걸 지금 가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맞습니다. 게 모든 시청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강제 입원이 아님도 이미 증명이 됐지만 맞습니다. 그런 의도로 말하는 강제 입원에 대해서 맞습니다. 제가 강제 입원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용하는 강제 입원이라는 그 용어 그거에 대해 적절한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임상기 부장판사입니다.
아니 진짜 문제 심각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근데 저는 자꾸 음모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막 그야말로 현미경을 들이대가지고 거기서 뭔가 유죄 혐의를 찾으려고 난리를 쳐가지고 와 드디어 찾았다. 오케이 300만 원.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저는 사법부에 아직까지도 엄청난 반개혁 세력이 남아있고 그 적폐 연대의 그런 작전같이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금 김영환이 했던 짓들을 갖다 따져보면은 자기는 몰라서 실수했다라고 얘기해서 다 넘어갔어요. 그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선거법 위반 다 무혐의 나왔잖아요. 네. 실수했다. 몰랐다. 왜 이렇게- 누구는 실수하고 몰라도 그렇게 어떤 사람을 갖다가 아니, 왜 이렇게 관대해? 그러니까 정치적인 생명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다 유포해놓고 아니 나 몰랐다. 그 여자가 그렇게 그럴 사람인지 몰랐다. 이러면 다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앞뒤 맥락 때문에 오해될 수 있는 식의 발언이 잠깐 나왔다고 해서 이거는 유죄다. 그러니까요. 300만 원이라는 형량이 네. 적절하다고 보느냐? 저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김영환은 300만 원. 맞아. 때려야지. 김영환 같은 경우 300만 원이요. 어디 엉뚱한 데다 와가 300만 원 때. 근데 그것도 이제 300만 원인 거는 확실히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럼요.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진짜 진정한 허위 사실 공표라면 뭐 저는 사실은 허위 사실 공표한 사람은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선거도 무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뭐 어떻게든 내릴 수 있겠지만 예. 이거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법원이 지금 정치의 영역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건 지금 선거인들의 그 판단을 받아서 뽑힌 도지사잖아요. 네. 근데 이 도지사직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엄정한 그런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주 엄격하게 정말 고의가 있어서 허위 사실을 정말 적극적으로 공표했는가 이 부분을 따져야 하는데 예. 단지 절차에 관여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이 부분만 하나 가지고 잘라서 허위 사실 공표?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공보라든지 허위 사실의 아니면- 공표로 네. 300만 원 이상의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도곡동 땅이 누구 거라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300만 원 이상 나오는 사람이. 그쵸? 바로 이런 정도여야죠. 기사들 그리고 지금 사법부의 어떤 판단들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를 떨어뜨리자라고 그러니까 지사직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형을 주자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에 두들겨 맞춘 그런 형태의 판결이 거의 나왔다. 이렇게밖에 맞습니다.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글쎄요. 잔혹한 것 같아요. 예. 판결이.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상고심에서 한번 충분히 다퉈볼만 하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처벌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말했듯이 TV 정말- 토론 못해요. 아유, TV 토론 못하고 예, 정말 못합니다. 그다음에 법원이 막 당선을 바꿔버려. 그럼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예요? 아니죠. TV 토론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가 한 건도 없는 거 아시죠? 예, 없어요. 왜냐면 토론회의 특성을 다 고려하거든요. 맞아요. 네, 토론회 특성에서 치고받고 저쪽에서는 계속 직권 남용했으니까 이걸 묻고 있는데 예. 그래서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요 정말 진지하게 이 부분을 선거 캠프에서 문서로 만들어서 막 공표하는 경우예요. 그게 BBK하고 도곡동 땅이야. 아니 어떻게 TV 토론의 내용을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을 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진짜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판결은 나왔어요. 네, 판결이 나왔고 이걸 뒤집는다는 것은 대법원으로 가야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전망을 좀 해보셔야죠. 대법원으로 가서 다투는데 네, 이게 전원합의체일 때는 전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만 네, 네, 지금 적폐 판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양승태가 앉혀놓은 대법관들이 있다. 4명 정도 있죠. 예, 네. 이들한테 가면 어떡합니까? 아 걱정이네요. 정말 걱정. 이건 정말 분명히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게 지금 이게 뭐 잘하는 집 같죠. 그 나중에 여기 다 걸려요. 예,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진짜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자한당 쪽에는 뭐 유리한 판결이 뭐 지금 당장 뭐 경기도지사를 내쫓을 수 있어서 뭐 환호성을 지를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전체 지자체장 다 내줄 수 있어. 근데- 특히나 너희 자유한국당. 근데 더 우라통 터지는 건 뭔지 알아요? 예, 그래도 비슷한 짓을 저질러가지고 자유한국당 후보 가져가면 거의 괜찮다고 한다 이제. 그렇지. 어. 아니 딴 거 다 떠나가지고 강원랜드 사건 처리되는 거 봐. 음. 그게 어떻게 무죄냐? 그게
그러면 이재명은 진짜? 뭐가 돼요, 진짜. 이거는 그래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복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 진짜 국민들 뭔가 무서운 걸 대법원이 알게 해야 돼요. 뭔가 대책이 필요해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저도 법조인의 그러니까 일원으로서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사법부가 어떤 그런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해서 자기의 역할을 넘어설 때의 위험성, 이거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대법관이 정해지는 것은 사실은 누가 이렇게 임으로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돌아가면서 정하게 되죠. 네, 원래 이게 그 전자로 자동 배정 시스템인데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올 만한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그죠, 사실. 전원합의체로 왜냐면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원래 판례가 확고하다니까요. 네. TV 토론에서 처벌 당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서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좀 되게 충실하게 상고심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이 부당함을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사법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판사들이 내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법은 누더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안정성이잖아요. 법적 안정성이 없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했듯이 TV 토론회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쨌든 TV 토론회에서는 너무나 인신공격적 발언과 그 다음에 애매모호한 문장, 직권을 남용해서 진단서를 발행했죠. 이 부분 그냥 하나만 물어보면 안 돼요? 직권 남용하셨죠? 그 다음에 진단서 발급 과정에 참여하셨죠? 관여하셨죠? 이렇게 나눠서 물어봤으면 대답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단서 발급에 관여하셨죠? 진단서가 아닙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직권을 남용해서 진단서를 발급하게 하셨죠? 그런 일 없습니다. 절차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습니까? 절차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직권 남용해서 진단서 발급하는 그 절차에 관여한 적이 이렇게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그 당시 후보자가 잠깐 김용환이 하는 말을 착오했거나 잘못 알아들었거나 말이라는 건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 앞뒤 맥락상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잠깐 실수했다고, 그죠? 5초 실수했다고 지사직 박탈? 이거는 선거권자들을 무시하는 판결이에요. 우리가 다 그 토론회 보면서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 우리 좀 그 현명하고 깨어 있는 그런 경기도민들은 그 선거 그 토론을 보면서 야 김영환 저 자식 진짜 뭣도 없으면서 완전히 흠집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구나 이렇게 느꼈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요때 이외에는 전부 다 명확하게 귀에 쏙 들어올 수 있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줬다고. 자, 그 의견서 쓸 때까지 개입한 거 없고 강제 진단을 위한 절차를 독려했을 뿐이고, 그 독려한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야 가서 해 안 하면 죽인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내가 강요죄야. 이런 그냥, 절차가 있는데 모르고 있는 야 분들이 의견서도 있잖아. 검토해봐라 이거잖아요. 그냥 야 여기 의견서 들어왔네. 근데 법이 이래.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못하냐 시장이? 그건 그 정도 말도 못하면 그게 시장이냐? 저는 사실은 이때 토론회를 보다 돌려버렸어요. 김영환 나오는 거 너무 짜증나서. 이게 토론회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요. 뭐 대화를 할 자세가 안 되어 있잖아요. 김영환 지금 다시 봐도 저 진짜 정말 어이없어요. 쓰레기는 청소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총선은 국회를 국산화시키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만, 자 보세요. 아까 만드는 자와 집행하는 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법은 쓰레기를 치우는 집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법관이라면. 만드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만들 수 있게 감시를 하고 제대로 뽑아야 돼요. 그들이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사법부, 검찰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국산화시키고 확실하게
또 법무부 장관 제대로 올리고 확실하게 모든 부분들의 사법개혁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지사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